네,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그래도 어제까지 코스피 안에서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 주 초반 들어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많이 사들였고 그리고 어제는 또 트랜스포스가 이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대비 43% 급증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삼성전기도 많이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포스코 DX, 한올 바이오파마가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일했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공통점은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기업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를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2차 전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를 사들였는데 특히나 이 두 그룹은 개인이 이번 주 들어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제 어떤 기업을 사들였을까요? 보니까 외국인과 장바구니가 매우 흡사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기아, 한미 반도체, 반도체와 자동차를 강하게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신한지주까지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기관의 장바구니가 크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소비, 중소형주를 담은 건데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까지 담아냈고 중국 GDP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출고가 인상 소식을 전한 하이트진로 그리고 DL건설 100% 자회사 편입 소식을 전했던 DLENC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어제 특히나 유한, 양익,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임상 결과에 17% 급락세를 보였는데 저가 매수 유입에 개인은 가장 강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LG 에너지솔루션, 또 어제 상장한 퓨릿, 이스페타시스, 네이버를 담아냈고요. 다만 이번 주 초반 내내 계속해서 순매수 종목 상단에 올라왔던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수님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수급 내용을 우리 정수환 아나운서가 잘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지금 1% 넘게 하락하는 그 원인부터 저는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테이버 고수? 전가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특징주를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특징주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특징주를 찾기 어려운 시장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을 바이든 말씀을 좀 때문이다. 드렸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돼서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00빌리언 달러에 대한 이제 좀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달 평균 이제 100빌리언씩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근데 재정 상황을 까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00빌리언, 130조대가 아니고 200조가 넘어가는 수준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집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 시장이 어제 기준에서는 30년물이 거의 5%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이 재미있겠냐라고 하면은 주식이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신흥국 전반적인 매도가 터지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네. 오늘 시장 하락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단기적인 흔들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 어디 아프시군요. 제가 그 비염하고 천식이 있어가지고 환절기에 좀 예. 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시장도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 건강까지 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김대중 교수님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날 우리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바로. 그렇죠.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반등 기대하십니까? 일주일 이상 가겠습니까, 교수님이? 시장은요? 일주일 이상 안 가겠죠. 시장도 그러면 일주일 이상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네,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이유는요? 봅니다. 근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해 주세요.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근거. 네. 필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국채 수익률이 이제 진짜 5%가 눈앞에 왔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전쟁을 양방으로 움직여야 되고 대책이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유가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도 워낙 강하니까 네. 금리는 이번에는 안 올려도 12월에는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빠져야 되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장이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수밖에 없죠. 뭐. 아니, 장이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예요. 아, 장이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인데요. 확정되는 양은 결국은 미국에서 그 이스라엘하고 만나고 있는데 뭐 카타르도 그렇고 여러의 그 디플로매틱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도 섣불리 들어가고 완전히 개판 만들 수 있는 걔네들이 그런 모티브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약간의 지리멸렬하게 끌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피크아웃 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요. 피크아웃 할 바에는 국채 수익률이 빨리 5% 된 다음에 그리고 진짜 발작 한번 보인 다음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바람이 네. 지금 시나리오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좀 흘러간다면 단기적인 시장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좀 잘 버텨내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수급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종목들을 사고팔고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금 5천억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의 매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900억, 코스닥에서는 640억 넘게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한 2거래일째 사서 이제 다시 돌아왔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정고수는 오늘 시장에 어떻게 수급상 특징이 좀 보입니까? 뭐 사실 최근에 수급상 특징은 다 한 가지였었죠. 외국인이 오지 않고 네, 있는 네. 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이거를 어제 그제 수급이 좀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유의미하게 저는 보지는 않았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이러한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좀 그래도 안정세를 좀 찾았었지만 뭐 일단 1,350원대 전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쉽게 기분 좋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부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별로 종목별로 뭐 수급을 또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수급을 보면 사실 어제는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 이런 의류 관련한 OEM 기업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오르고 있어서 이 이제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는 게 왜 그러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소매 판매 관련한 지표가 잘 나왔다. 이게 모멘텀이 계속 간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는 네.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또 드리면 모르는 거죠. 우리 피부도 다 좋으신데. 예, 그래도 우리 염정고수님이 잘 보시죠. 예. 리뷰를 한 번씩 싹 네네. 봤습니다. 네네네. 네. 다 좋으시고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최근의 흐름은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기대주기 때문에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시장에서 다소 조금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 뭐 최근에 코스맥스 네. 이런 종목들 콜마. 중심으로 ODM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그에 대한 부분은 과대 낙폭에 대한 단기 과대 낙폭 한 1, 2개월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이상씩 빠져 있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부분도 매력적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성장성 면에서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기관의 매수 상위 하이트질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소주가 당기죠. 네, 최근에는 이제 저점을 딛고 주가가 다시금 좀 턴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2%대 강세인데 하이트질로 좀 지켜보셨던 분 계십니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부터 어찌 보면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주가는 안 좋았어요? 올해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되고 소주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숫자는 잘 찍혔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딱히 뭐 주목받기는 어려운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 종목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배당 매력에 대해서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배당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침부터 이슈가 되면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네. 숨겨져 있던 종목들 그리고는 깜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도가 올라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급 특징 종목 하나씩 좀 꼽아보죠. 김대중 교수님. 네. 예. 저는 에코프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네.
이제 오늘 80만 원 깨져서 막 이렇게 얘기가 막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신다고요? 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사볼만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가를 접근할 때 이제 기업 가치적 분석을 통해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가 흐름을 통해서 미세한 부분의 상황을 판단해서 주가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미시적 접근,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전 단계에서 하락을 하고 최근 내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 기울기의 변화를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가가 130만 원에서 9% 같은 경우에 80만 원 수준까지 주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최근 한 2주 정도는 횡보, 그러니까 수평화되는 과정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이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또한 바닥권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악재는 많습니다. 현재 뭐 테슬라라든가 기타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그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원래 주가는 악재 상황 하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지금 80만 원 전후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가격의 바닥을 찍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고요. 일시적으로 최근 내의 저점을 한번 깰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네네. 하지만 반등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반등을 위해서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등 목표점이 중요하겠죠. 그쵸. 이게 뭐 하루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최소 일주일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을 주게 되면 104만 원 수준, 105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반등을 주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단순하게 하루 이틀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에서의 반등이 아니고요. 어떤 그 기간차를 두고 반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가격 진행이기 때문에 현재 그 2차전지 소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던 분들은 현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시장에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잘 언급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판단해서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언제 사야지라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해안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개인의 수급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수급 유입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장렬 고수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지금 사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지금 봐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연초부터 한 두세 차례 다른 장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는 시장에서의 그 이해도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지도 않았고 실적은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무슨 회사냐?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은 한 3천억 이제 넘는 시가총액이고요. 그 자율주행 칩입니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5년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드디어 레벨 2, 레벨 3 자율주행용 칩에 대한 수주가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 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올해 내로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은 안 좋아요. 한 200억밖에 안 나오고 적자인데 내년도 하반기 연말에 흑자가 되고 내후년도에 매출이 한 1,500억에서 한 1,700억, 지금 200억에서 8배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이 뭐냐? 우리 그 카메라가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미지 같은 거를. 그걸 받으면은 그거를 그 기계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고화질로 튜닝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그것을 ISP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 칩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거의 그 유일한 회사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엔비디아나 퀄컴하고 경쟁하는데 그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암이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 초 에이다스 칩을 만들고 있는데 수주가 아마 아파치 6 해가지고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주가는 좀 반영이 돼서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 들어가는 걸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이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되면은
많이 튈 수 있어요.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되면 하루 한 7% 올랐다 하루 마이너스 7% 되거든요. 오늘같이 빠질 때 한 10% 사시고 한 여기서 10% 더 빠지면 한 20% 사시고 실적 발표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은 적자니까 네. 그리고 더 사셔서 한 50% 채운 다음에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초 정도에 나머지 50% 채우면은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고 네. 리포트를 읽으셔야 돼요. 네. 근데 최근에 리포트가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진짜 잘 쓴 리포트가 10월 13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가장 좋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니까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요? 최근 4개년 적자이거든요. 네. 올해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5개년 적자. 내년은 적자예요. 네. 내년도 적자예요. 예, 그렇죠.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문제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뭐 통상 5개년 적자를 발현시키면 여러 가지 이제 연초에 네. 내용들이 있지 리스트에도 않습니까? 올라가죠. 네, 리스트에 네. 올라가는데 지금 이후에 그 회사 매출 상황이나 그 전체 분위기는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그 12 발행해서 네. 300을 들어왔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내년까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 적자 이거가 네네.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싸그리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거 발표되는 순간에 주가가 맞아지다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상장된 지가 작년도 봄인가 상장됐거든요. 네네. 기술 상장으로. 그래서 기술 특례? 오도로 올해 하반기에 받는 것만 확신하면은 내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금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기술 특례, 성장 특례는 5년 예외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5년 예외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후년 초까지인데 내후년 그러니까 200억 200억인데 매출이 네. 연구비가 150명 때문에 한 200억씩 나가거든요. 내후년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은 매출이 애널리스트가 틀린다 하더라도 1000억 이상, 네. 많으면 2000억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PER이 15배 때문에 안 비쌉니다. 근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돼요. 이게 뭐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그 5년 관련한 거는 이제 기술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그런 또 거 있어요. 예외가 있기 네. 때문에 또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또 그거 잘 맞습니다. 짚어주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분들, 불안하셨던 분들은 그 문제는 또 그러니까 자금 조달 벗겨낼 수 때문에 있네요. 이게 주가가 2만 원 갔을 때 네.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14,000원 빠졌을 때가 그런 우려였고 그걸 확인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아주 또-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CB 발행에서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라고 한다면 네. 저도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에 대해서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김대중 고수와 또 김장렬 고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짚을 수 없었던 부분을 또 우리 김대중 고수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아주 또 알찬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염정 고수는 어떤 종목을 또 보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 나왔었던 네. 종목 기아를 저도 기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변속 기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웃어주세요. 아, 왜요? 왜요? 오. 아, 이 정도 개그 다 받아주셔야죠. 네. 엄마. 예. 그 기아가 그 자, 기업은요. 기아. 네, 예상하기 네, 어려웠습니다. 기어죠, 보통. 네. 네. 일단 뭐 기아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고 완성차 업계는 일단은 자동차 업계 쪽은 역시나 시장 하락폭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네. 사실 저는 2차 전지 좀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완성차 쪽으로 좀 갈아타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최근 20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빼고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앞서 이제 외국인 수급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종목별로는 분명히 상이할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자. 그 중에 하나가 또 기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 업계를 둘러싸고는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 완성차 업계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토요타가 또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네. 사실은 조금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은 뭐 연말까지 내년까지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냐면 네.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또 소비 줄까 봐? 소비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차량 판매에 대한 부분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네. 부분은 뭐 기아뿐 아니고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에서 뭐 다행히도 실적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이 또 10월 26일, 27일 얼마 현대 안 기아가 남았습니다. 잠정 실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좀 부각이 그쵸. 되면서 배당 성향은 일단은 2015년 이후 25% 이상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6%대
이상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배당 이슈,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일단 하방을 지지하면서 지금 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2, 3개월 동안 주가가 사실 하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상황, 조금씩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단이 받쳐지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완성차 업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자동차 주에 대해서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지금 꺾이지 않은 섹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서 완성차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고 오히려 반등을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쭉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오늘 수급 토픽은 넥스트칩 골라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에코프로, 그리고 염정 고수는 기아 골라주셨고, 테이버 고수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거, 수급이라는 거는 바이든이 문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